(2012년에는) 문재인 후보 지지 유세도 꽤 많이 하지 않으셨나요? 이번에도 좀 하셨나요? 12년엔 전국 돌았죠, 사실은요. 네. 2012년 때는 제가 작정하고 좀 광화문 유세도 했을 뿐만 아니라 전국을 다 돌았고요. 요번에는 전국을 돌지는 않고 있고 조금씩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와 다르게 뉴 페이스가 필요한 시대다. 문재인 후보를 위해서. 저도 TV 찬조 연설을 하긴 했는데 2012년에는 국내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마 못 보셨겠습니다만 제외 동포용을 했습니다. 해외에서 먹힌 얼굴이라는 거죠. 기분이 나빠요, 나는 이런 게 다.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제 국회의원 총선에는 안 나가실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유시민 작가하고 이 암투가 벌어진 게 아니에요. 총리는 내가 할 수 있지 않냐. 저는 만약에 그렇게 물망에 오를 경우에 정청래 의원과 함께 결사 반대하겠습니다. 가까이서 본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감이 맞나요? 제가 청년 시절의 대통령의 모습은 뭐였나 하면 그 오른쪽으로는 박정희가 있는 거죠. 그 왕이었어요. 저는 그 종신왕이라고 생각했죠. 제가 고등학교 시절까지. 대통령이 바뀐다는 걸 상상을 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총 맞았는 상황이지만. 근데 반대편은 김영삼, 김대중 이런 분이 계셨고 그분들도 카리스마가 엄청났습니다. 근데 그 뒤로 이제 이어서 여러분들을 봤습니다만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을 봤지 않습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스타일은 다 아실 건데 우리가 이제 과거 카리스마가 강한 이런 대통령에 익숙한 것 같습니다. 리더십도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그런 카리스마를 안 갖고 계세요. 그리고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에 비하면 말씀도 잘 못합니다. 그분들에 비하면 그 토론 이런 것들 촌철살인 애드립 잘 못하시는 분이라고 제가 보입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왜 지금 시대에 사실은 2012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시대에 이런 분이 필요할까 생각했는데 몇 가지 갖고 있는 덕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DJ나 노통이 갖지 못한 덕성일 수도 있는데 제가 혁신위원을 하면서 한 8, 9개월 동안 당 최고위원 회의를 계속 제가 참석을 했는데요. 공식 회의 안팎에서 보게 되면 첫 번째 덕성이 뭐냐면 경청력입니다. 자기한테 좋은 소리건 싫은 소리건 너무 잘 들어줘요. 계속 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게 같은 얘기기도 한데 그 자기한테 싫은 소리하고 막 이제 흔드는 것, 이 인내력이 아주 강해요. 생각보다 인내력이 어떻게 봐서 사람들이 이제 신사다, 점잖다 이렇게 실제 그러하신데 신사다, 점잖다 이런 것이 이제 뭐 무골호인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아주 잘 참아요. 잘 참고 가만히 있고 눈만 껌뻑껌뻑 이렇게 이분이 눈을 껌뻑껌뻑 하면 참는다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가까이서 이렇게 보면 또 화가 나면 눈을 갑자기 크게 이렇게 소처럼 이렇게 떴다가 깜빡 이런 습관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홍준표다, 노통이다, 좌우가 다르지만 바로 말로 카운터 펀치를 날린다면 문의 특성은 막 공격이 나오고 화가 나도록 하면 말을 하지 않고 보통 이렇게 눈을 이렇게 껌뻑껌뻑 하면 그때 사귀는 거죠. 그때 이렇게 사귀었다가 말을 하는.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대통령의 덕성인데 엄청난 원칙주의자입니다. 매우 원칙주의자입니다. 아까 신사란 이미지 때문에 그냥 이렇게 뭐 악수 잘하고 할 것 같습니다만은 다른 말로 하면 고집이 센 거죠. 고집이 셉니다. 원칙주의자란 말은 제가 혁신위원 할 때만 생각해 보게 되면 위원을 제가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그 당시 문 대표님에게 우리 혁신안을 만들게 되면 문 대표님 또는 문 대표님 사람도 날아갈 가능성이 있다. 그에 대해서 간섭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겠다는 걸 지켜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일체 뭐 전화해가지고 이건 좀 봐줘라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언론이 나지 않지만. 근데 저한테 혁신위원 그 전체 기간 동안에 7, 8개월 동안에 한 번도 전화를 안 했습니다. 안 친한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그 경우 제가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 한 통화 할 수도 있는데 한 번도 전화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보더라도 이제 혁신안이 통과되느냐 마느냐 가지고 거의 분당 직전에 왔을 때 당시에 문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당원 전체 전당원 투표를 걸겠다. 이게 혁신안이 통과 안 되면 내가 대표직 그만두겠다는 것을 전당원 투표에 걸겠다라고 대표직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결사적으로 말렸어요. 이게 통과 안 되면 어떡하냐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걸어야 된다는 입장이었어요, 사실은. 입장인데 그런 점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예 안 됩니다. 그거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럼 대표직 그만둬야 되잖아요. 이렇게 당내 세력이 어떤지 모르는 상태고 지금처럼 분당 이후에 문 대표를 지키자고 많은 분들이 대거 입당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전 얘기입니다. 불리한 조건이었어요. 당 세력으로는. 근데 끝까지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 경청을 하는 사람이고 비판적인 말을 인내를 하고 경청 인내 후에 자기 입장을 정해요. 그럼 이 황소구십으로 원칙을 지킨다라는 점에서 지금 우리의 시대적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경제위기, 국방위기 문제, 민생위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는 아까 전제했습니다만 문 대표가 말 언변이 이렇게 탁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이 끊어지기도 하고 중언부언하기도 합니다만은 저 사람이 뭔가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무조건 할 사람이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안 되면 문재인 대통령님 앞으로 외상을 긋도록 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안희정 지사님께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홍준표다, 노통이다, 그러니까 좌우가 다르지만 바로 말로 카운터 펀치를 날린다면 문의 특성은 막 공격이 나오고 화가 나도록 하면 말을 하지 않고 보통 이렇게 눈을 그러니까 껌뻑껌뻑하면 그때 사귀는 거죠. 그때 이렇게 사귀었다가 말을 하는.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대통령의 덕성인데 엄청난 원칙주의자입니다. 매우 원칙주의자입니다. 아까 신랄한 이미지 때문에 그냥 이렇게 악수 잘하고 할 것 같습니다만은 다른 말로 하면 고집이 센 거죠. 고집이 셉니다. 원칙주의자란 말은 제가 혁신위원 할 때만 생각해 보게 되면 위원을 제가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그 당시 문 대표님에게 우리 혁신안을 만들게 되면 문 대표님 또는 문 대표님 사람도 날아갈 가능성이 있다. 그에 대해서 간섭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겠다는 걸 지켜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일체 전화해가지고 이건 좀 봐줘라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2012년에는) 문재인 후보 지지 유세도 꽤 많이 하지 않으셨나요? 이번에도 좀 하셨나요? 12년엔 전국 돌았죠, 사실은요. 예. 2012년 때는 제가 작정하고 광화문 유세도 했을 뿐만 아니라 전국을 다 돌았고요. 요번에는 전국을 돌지는 않고 있고 조금씩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와 다르게 뉴페이스가 필요한 시대다. 문재인 후보를 위해서. 저도 TV 찬조 연설을 하긴 했는데 2012년에는 국내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마 못 보셨겠습니다만 재외 동포용을 했습니다. 해외에서 먹히는 얼굴이라는 거죠. 기분이 나빠요, 나는 이런 게 다.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제 국회의원 총선에는 안 나가실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유시민 작가하고 이 암투가 벌어진 게 아니야. 총리는 내가 할 수 있지 않냐. 저는 만약에 그렇게 물망에 오를 경우에 정청래 의원과 함께 결사 반대하겠습니다. 가까이. 그러니까 DJ나 노통이 갖지 못한 덕성일 수도 있는데, 제가 혁신위원을 하면서 한 8, 9개월 동안 당 최고위원 회의를 계속 제가 참석을 했는데요. 공식 회의 안팎에서 보게 되면, 첫 번째 덕성이 뭐냐면, 경청력입니다. 자기한테 좋은 소리건 싫은 소리건 너무 잘 들어줘요. 계속 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게 같은 얘기기도 한데,
그 자기한테 싫은 소리하고 막 이제 흔드는 것, 이 인내력이 아주 강해요. 생각보다 인내력이, 어떻게 봐서 사람들이 이제 신사다, 점잖다, 이렇게 실제 그러하신데, 신사다, 점잖다, 이런 것이 이제 뭐 무골호인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아주 잘 참아요. 잘 참고 가만히 있고, 눈만 껌뻑껌뻑, 이렇게 이분이 눈을 껌뻑껌뻑 하면 참는다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가까이서 이렇게 보면, 또 화가 나면 눈을 갑자기 크게 이렇게 소처럼 이렇게 떴다가 깜빡 이런 습관. 여기서 본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감이 맞나요? 제가 청년 시절의 대통령의 모습은 뭐였나 하면 그 오른쪽으로는 박정희가 있는 거죠. 그 왕이었어요. 저는 그 종신왕이라고 생각했죠. 제가 고등학교 시절까지. 대통령이 바뀐다는 걸 상상을 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총 맞았는 상황이지만. 근데 반대편은 김영삼, 김대중 이런 분이 계셨고 그분들도 카리스마가 엄청났습니다. 근데 그 뒤로 이제 이어서 여러분들을 봤습니다만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을 봤지 않습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스타일은 다 아실 건데 우리가 이제 과거 카리스마가 강한 이런 대통령에 익숙한 것 같습니다. 리더십도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그런 카리스마를 안 갖고 계세요. 그리고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에 비하면 말씀도 잘 못합니다. 그분들에 비하면 그 토론 이런 것들 촌철살인 애드립 잘 못하시는 분이라고 제가 보입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왜 지금 시대에 사실은 2012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시대에 이런 분이 필요할까 생각했는데 몇 가지 갖고 있는 덕성이 있습니다. 언론이 나지 않지만 근데 저한테 혁신위원 그 전체 기간 동안에 7, 8개월 동안에 한 번도 전화를 안 했습니다. 안 친한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그 경우 제가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 한 통화 할 수도 있는데 한 번도 전화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보더라도 이제 혁신안이 통과되느냐 마느냐 가지고 거의 분당 직전에 왔을 때 당시에 문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당원 전체 전당원 투표를 걸겠다. 이게 혁신안이 통과 안 되면 내가 대표직 그만두겠다는 것을 전당원 투표에 걸겠다라고 대표직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결사적으로 말렸어요. 이게 통과 안 되면 어떡하냐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걸어야 된다는 입장이었어요. 사실은 입장인데 그런 점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예 안 됩니다. 그거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럼 대표직 그만둬야 되잖아요. 이렇게 당내 세력이 어떤지 모르는 상태고 지금처럼 분당 이후에 문 대표를 지키자고 많은 분들이 대거 입당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전 얘기입니다. 불리한